지금 이제 그 토론자들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한 분당 6분 정도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플로어의 말씀을 또 들었으면 또 좋겠기에 지금 발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의견을 좀 다른 형태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분 중에서 먼저 여기 우리 자유집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국농민의 총연맹 박형 조국평화 통일위원장님께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전국농민의 총연맹 조국평화 통일위원장입니다. 그 토론문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 토론문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확 들어오는 토론문을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기본권을 생각하면서 그 특정 지역 농민들의 애완 이런 얘기들을 쭉 쓰면서 어떻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통일농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르는 대로 우리 이제 특정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사를 지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2장 10조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도표를 좀 그렸는데요. 헌법에 이제 기본권이 있고 그 기본권에 포괄적 기본권과 뭐 헌법 여러 기본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떠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헌법에 있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보로 와닿는 얘기는 사각지대 지금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적정지역 농민들이 이제 군사시설과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경계선 인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토지 뭐 접근의 제약, 군사훈련에 따른 사고 위험, 그다음에 심리적 불안, 낙후된 인프라 등 복합 위험에 노출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겪지 않는, 다른 지역 농민들이 겪지 않는 그러한 권리를 제한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우리 적정지역 농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적정지역 주민의 강제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평화경제특구 또는 기회경제특구 혹은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을 생태보전지구로 지정해 직접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각종 규제 완화로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것을 요구했고 대부분 민통선 이북지역, 민북지역에 위치한 농업지역의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해 해당 농지의 농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뢰의 제거, 민북지역 생산농산물 대상 소비지원 정책, 주민에게 피해 끼치는 분부의 시설 이전 재배치 논의가 가능하게끔 국무총리 산하 특별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북지역에 계시는 농민들이 영농목적 투입 시 신원확인 시스템을 일원화시키고 대남 대북방송과 대북전단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보상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 때문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주거재산 생계의 자유가 군사적 이유로 제한되고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감 속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혹은 신체건강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온 적정지역 주민과 농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더 나아가 그동안 겪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현재까지 적정지역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고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14일, 15일, 8월 14일, 15일 그 농민회에서 그 농민자주 통일 실천단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파주를 방문했고요. 그 오두산 그 전망대에서 우리 전철환 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전철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민둥선 이북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으로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분단이 우리에 의해서 분단이 된 게 아니고 미국 전쟁 책동으로 인해 겪어졌다, 맹그러졌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군이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민둥선이 풀려야 된다. 그래야 그 접경 지역 농민들도 이제 얘기가 되는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듣고 자라고 우리도 불렀습니다. 통일 농업을 해야 되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숙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당연히 해야 되는 이 통일인데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농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민족 자존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 대비형 농업을 추진한다. 나라의 민주화, 민족이 자주화와 조국이 평화 통일을 이룩한다라고 명시한 전농 강령에 따라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농업의 방향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게 전농의 근본 이제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통일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된다. 여기에는 뭐 접경 지역이든 접경 지역이 아니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는 식량 작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리고 남쪽은 어느 정도까지 식량 작업을 이뤄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속에서 우리 전농은 통일쌀 모내기, 통일쌀 경락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전농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아까 국회의원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천군 왕숙면 강내리 이원에 군남대 홍수조절지에 2021년도에 도민참여 평화농장이라는 이름으로 통일경작지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연천군만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원대한 꿈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성공단과 비슷한 통일 경작지를 남과 북이 함께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도 더 같이 해서 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분단의 아픔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우리 접경 지역 농민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꿈과 희망이 다시금 샘솟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농민들의 어떤 그 정책 제안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최은하 사무처장님께서 토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 좀 해주시고 말씀 주셔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원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라는 단체가 이름을 지난해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남북 공동기구였고 남북 시민사회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또 함께 노력을 기울여 왔던 이런 단체인데요. 남북관계가 워낙 지금 악화되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북측에 저희 이제 형제 조직은 해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 남북 교류 협력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하는 취지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파주 시민들은 사실 저희가 대북전단 살포 저지 행동을 하면서 또 여러 임진각 살포 저지 현장에서 또 많이 뵙기도 했고 또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던 바 있었는데요. 오늘 농민분들의 좀 더 구체적이고 내밀한 말씀들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사실 접경지역의 농민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의 일부분이나마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발제해주신 하성수 선생님이나 또는 김상기 국장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들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면서 또 지금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던 두 분 선생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도 동시에 접경지역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동행되어야 비로소 접경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제문에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사실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고 또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것만으로도 사실 접경지역에서 있었던 많은 어떤 불안함들이 일부 해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어떤 중단의 조치가 아니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대북전단 살포라든지 또는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만 만약에 정권의 정책이 바뀐다든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접경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북전단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 법률들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연관되어 있는 법률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고요. 그리고 대북전단 풍선을 통제할 수 있는 항공안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의 심리전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법률에 대북전단 살포와 그 풍선 살포 또 확성기 방송 등의 심리전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이런 조항들을 삽입하여 개정함으로써 이 충돌의 위험성을 낮추고 또 갈등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접경지역의 위기를 고조시켰던 이런 행위 중에 아직까지 중단되고 있지 않은 것이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비롯한 실사격 훈련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에서 이 접경지역의 실사격 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합참에서는 이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었고 또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접경지역의 군사적인 위기를 조장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대규모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또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언한 만큼 신속하게 이 접경지역의 사격훈련을 중단함으로써 하루빨리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충돌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은 사실 이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오폭사고라든지 또는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올해 봄에 있었던 전투기 오폭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 대표적인 사건이고 또 지난 2022년도에 강릉에서도 미사일 오폭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이 접경지역의 군사훈련이 빈번해지면 빈번해질수록 이 충돌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소음과 오폭의 어떤 피해도 늘어난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관련된 훈련들도 중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여러 피해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과정에 지금 지뢰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언급해 주셨고 또 대북전단 살포로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 접경지역의 농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고통들을 여러 차례 겪어왔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의 복원과 개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큰 정책 기조를 지금 정립하고 있고 그 정책 기조가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 그리고 충돌의 방지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안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민통선의 해제라든지 또는 관련된 제한 조치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루빨리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저희 시민사회 역시도 그 노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접경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실천에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을 주는 또 말씀과 함께 적경지역 농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우선 조치, 그리고 이 땅의 이제 근본적인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해법도 같이 이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세 분이 이제 토론 이제 마저 준비되어져 계십니다만, 먼저 순서를 조금 바꿔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이병직 소장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국회 입법조사처,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조사관님하고 서기관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직입니다. 여기 보니까 파주시 농업인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특히 실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기 뭐 자료에는 있지만은 적경지역 지역 농산물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먼저서부터 국방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납에 대해서 이제 지역 적경지역 농산물을 많이 확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국방부에서는 좀 편한 법에서 경쟁 입찰로 좀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법률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사용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법제화되든지 아니면 지침에 넣어갖고 아예 적경지역 농산물이 우선 분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아주 지침을 확정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지역에 나가보면은 항상 볼멘 소리를 많이 듣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적경지역,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보니까 가수농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수농가들은 문제가 많아요. 농사질 때. 왜? 때가 필요해요. 시간이 봄철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폭염이지만 특히 우리가 4월달, 3월 말서부터 4월까지가 상당한 이상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웠다가 극저온으로 들어갑니다. 영하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개화기가 되면은 꽃이 냉해를 피우면 그 해는 우리 가수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 또 시책을 펴고 있지만은 우리가 냉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사팬이나 아니면 고체 연료 아니면은 연료를 뗄 수 있는 떼 갖고 방사팬을 돌리는데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원격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팬은 원격 조정이 되지만 밑에 불을 태워갖고 기름으로 불을 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고체 연료는 누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봄철입니다. 산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통선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럼 뭘 할까요? 지금 보면은 아무나 시간이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출입을. 그래서 이 특별한 시기에 또한 파주가 이상규 때문에 가수농가가 많이 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통선 내를 좀 자유롭게 좀 출입할 수 있게 가수농가에 한해서는 3월 말서부터 4월까지 전일 패스, 그러니까 24시간 패스가 그분들한테 줘갖고, 그러니까 1년 전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3월서부터 4월 때까지만 줘갖고 냉해 피해는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요. 저희 남대도 부대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대에서는 민통선 내를 못 들어간다는 일방적인 하나의 이유로 하는데요. 우리 좀 생각을 좀 바꿔서
그 군부대도 이제 좀 우리 국방부 장관도 이제 문민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꾸셔갖고 우리 군보다 이 농업인들을 위한 이런 제도로 좀 전환이 됐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있는 곳이 군사지역인데요. 사단이 무려 3개가 있고요. 여단이 2개가 있습니다. 이하 그냥 그 부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왜 많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군량을 또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국의 군량 나가는 걸 봤을 땐 파주가 제일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큰 군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지역인데 특히 우리 시 면적의 87.6%가 군사보호지역입니다. 군사보호지역이 뭘 못할까요? 여러분들 농업용 창고, 보석재배사, 기타 농업용 시설을 군사보호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잘 납니까? 예, 이거를 농업용에 한정해서 이 좀 자세를 좀 유연하게 받아들여 갖고 국방부에서 이 농업용에 한해서 뭐 면적 어느 이하는 군사 동의를 받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좀 제도적 보완을 해갖고 그동안 농업인들 우리가 6.25 끝나고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농업인들 그 딴 걸 부대로 증발시켜갖고 다 부대로 쓰고 있다가 지금은 판대니까 감정평가액은 비싸게 팔잖아요. 그렇듯이 그동안 피해 많이 봤으니까 그 좀 유연한 자세로 해서 군동위를 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하나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 민통선이 파주도 있고 연천도 있는데 이상하게 민통선에 이상한 차들이 많이 와요. 무슨 차일까요? 덤프트럭입니다. 예. 뭐냐면은 저희가 그 수도권 내 서울하고 수도권 내에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 파주입니다.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서 개발한 그 토사가 밀려들어요. 밀려드는데 또 어디로 가냐면은 단속이 소홀한 민통선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통선내는 이게 농지 내에 무분별한 성토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4년 전에 그 단속하냐고 군부대랑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도 엊그저께 다녀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통선 내에 들어오는 그 토사를 막을 수 있도록 그 군부대하고 우리 해명도 열심히 하지만은 군부대가 같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민통선은 들어가는 통문만 막으면 그 말이거든요. 통문을 갖다가 좀 막아주셔가지고 불법에 한번 통보되는 그런 그 업체만 그래도 막아주셔가지고 그 계속 민통선의 그 환경이 계속 살아남아갖고 그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농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통선 내에 덤프트럭이 함부로 들어갈 수 미리 허가는 받는데요.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신청한 거하고 다른 거면은 막을 수 있는 주체는 어딘가요? 이게 확정인데 미세먼지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나 하면은 그러면 됩니다.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허가는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허가는 그 흙으로 매립을 안 하고 다른 그 폐사토 있잖아요. 이런 걸 매립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짬이가 거기에 이런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그전에도 행동을 했는데 지금 또 열심히 도와달라는 뜻이죠. 그 여러 가지 국민들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출입 시간을 갖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셨었다라고 하는 거 등등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오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4층에서 오셨나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근무하고 계신 김규호 입법조사관님, 박수로. 방금 4층에서 내려왔지만 제가 군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공문초소 근무를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린 분이 좀 한 명이었다 생각하고 또 이제 아마 선생님 기억하시는 분이지만 1999년 여름에 천안에 굉장히 큰 수해가 났습니다. 예, 그때 제가 대마리로 기억하는데 대민지원 나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농민분들과 말씀도 많이 나누고 뭐 여러 불편을 겪으시지만 사실 님들을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 하나도 없이 다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고 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불편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들었고 소문 쓸 때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농촌정책 담당 조사관인데요. 들으면서도 그렇고 처음 이제 여기 오게 되었을 때도 그렇고 이게 그 행정, 국방, 뭐 심지어는 환경부 여러 부처가 사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각각의 부처마다가 가장 좀 메이저로 다룬 이슈가 못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불편과 어떤 피해는 너무나 생생하고 정확한데 이걸 다루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고민해 줄 사람이 많지 않겠다는 고민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관심을 이렇게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법령이가 짚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들에 저희가 필요로 한 정책이나 어떤 활동들에 다 근간이 될 수 있고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하승섭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을 좀 건져서 좀 말씀드리면요. 74조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그 하승섭 변호사님이 이제 적정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랑 동법 시행령 인용해 주셨는데 이 법은 39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인용하지 않았고요. 그 법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그 법에 이제 되어 있는 어떤 건 지원 규정도 농민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로 사업 시행자에 대한 것인데 그 사업 시행자는 또 적정지역 지원 특별법 제12조를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경험적으로 아실 텐데 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된 사업이 시행자고 주로 어떤 기관이나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만이 거기엔 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뭐 농업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그 법은 이제 대부분의 재정 조세 지원의 목록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법인 등의 부주의 성격이 띄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좀 찾아보기로 그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주로 들여다보는 법은 아니고 역시 이제 행안부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입니다만 물론 이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다 강도 높은 그런 어떤 군사적 긴장이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직접적인 신변 생계 위협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법이 없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특정지역 농민들이 겪는 일상적 불편과 경제적 불안정성과 재산권의 제약은 분명히 이제 군사적 목적의 국가 행위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이 접경적이 아닌 지역들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서해 5도와 등 그런 또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보시면은 제가 75페이지에 그 법의 일부를 좀 옮겨왔는데 여기 보시면 서해 5도 지원특별 제18조는 아까 제가 그 적정지역 지원특별법에는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농어민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뭐 대피를 하시거나 그 조업에 어느 정도 여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조업이 뭐 다 생긴 그런 조항들이겠지만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가가 해야 될 어떤 정도의 뭐 노력을 의무라든가 좀 다소 선언적인 측면은 있지만 저희가 적정지역 특별법을 좀 개정하고자 할 때에 그런 이제 농업 종사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조하고 관련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입법 기술적으로 참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국가가 아까 가성수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입법 취지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 법문에 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토박는 일이 참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통해서 군사적 요인에 따라서 주민의 경제적 활동이 제약되고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군사적 지원방을 규정하고 국가적 지원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참고해서 개정에 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적정지역 지원특별법을 개정하고자 신설하든지 개정하고자 할 때에 동법 소관에 이제 농업이 아닌 타 부문이나 직역이나 어떤 주민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뭐 농민만 어렵냐라든가 농민만 어떤 그런 제약 뭐 불편을 많이 겪으시냐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반론을 극복하려면 제가 지금 이 토론문을 쓰는 시점에서는 이제 발제문도만 봤었는데 오늘 여러 피해 사례도 들었고 또 아까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와 연구를 좀 잘 보충하시고 좀 정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힘써 보시면 이것은 그 특수한 상황 특수하게 다뤄야 되니까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정한 것이니까 농민들을 위한 어떤 종류의 그런 독자적인 조항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요 서해 오로 지원 특별법에서 참고하실 수 있듯이 그 조금 전략적으로 농업은 물론 다른 등 이런 말을 한마디 붙이면 되거든요. 다른 여러 부문의 농민 등 이런 식으로 여러 부문의 주민들까지 혹은 영농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들까지 그렇게 위원을 넓혀서 본문을 만드는 것도 입법 기술적으로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희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내용들은 다 지금 앞서 하승석 변호사님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신설 조항을 근거로 삼거나 또 어떤 것들은 민간 운동과 캠페인의 영역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 민통성 생태 보전형 직불금 신설을 말씀하신 게 다시 앞에 그 발제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농식품들 꾸준한 관심과 관리와 지원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도입설리는 그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재산권 제약에 따른 피해 보전 측면인데요. 저희가 비근하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불분명하나 어쨌든 통상과 관련되어서 무역 통상과 관련돼서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농업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생긴 그게 실제로 잘 운영되는 것과 별개로 그런 직불금인데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지금 적경지역 농민분들께서도 어찌 보면 온 국민에 나눠줘야 할 어떤 불편을 적경지역에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국방 어떤 그런 전략적인 이유로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재산권 제약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좀 그렇게 보상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수하는 그런 규제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한 보전 방안의 논리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농업 분야에 예전에 존재했었고 현재 수산 분야에 있는 조건 분리지역 직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선택 직부제 하나로 이걸 도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공익 직부제라는 그 어떤 다 직불금 받으실 텐데 그 체계가 있는데요. 그 이제 생태 보전 이거 가지고 표기하기는 친환경 직불금과 또 지금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겹치기 소지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 보전은 이 부분이 제가 경험적으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좀 까다로울 수 있으면 또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환경부가 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분리적 영농의 가치와 의의로 좀 확장을 해서 거기에 사람이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있으면서 생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사실, 뭐 정말 국방적인 기여도 있습니다. 어민들 같은 경우는 그게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혹은 어떤 여객선 사고 날 때 먼저 출동하셔서 인명을 구조한다. 여러 그런 기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경제 농민분에도 충분히 그런 기여를 묵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조건 불이적 직불제와 같은 종류의 직불금을 마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농식품부 소관의 법인데 공익직불제법이죠. 거기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아마 철원에서도 예전에 지금도 그러시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생태계 보전 서비스 아마 뭐 계약 직불제 그런 게 아마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환경부 사업인데 그런 게 이게 농식품부 분야에서는 그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집단적인 활동, 그 집단적인 어떤 기여에 대한 마을 단위로나 농촌협약이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상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물론 지금 신규 마을 지정이 일단 지금 중지되고 좀 여러 가지 지금 과도기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친환경 직불금 내지는 이런 생태 보전 직불금, 조건부리 직불금과 또 별개로 그 마을이 그 집합적 활동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법인이 혹은 그 적경지역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좀 추진해 보실 수 있고 또 그런 생태적인 여러 가지 그 기여를 가지고 좀 농식품과 좀 논의를 해보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면 저도 좀 계속 이런 부분 좀 뒷받침 해드리면서 고민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서해 5도 특별법을 원용해가지고 적경지역 특별법을 제정하는 부분의 문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경지역을 조건 분리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또 다른 형태의 직불금의 어떤 그 수혜 지역으로 하는 부분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냥
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적경지역 내일 포럼 국회의원 여러분들 오셨었고 그래서 이제 입법화가 조금 이렇게 다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또 시간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의 김언호 총리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의 김원호 서기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또 여기 적경지역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적경지역은 지금 25년 6월 기준으로 지금 3개시도 17개 시군 208개 읍면동에 지금 326만 4천여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1,585제곱킬로미터로 되는데요. 그 중에 41.8%가 인 4,423제곱킬로미터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제보호구역이 한 32%가 되고 제한구역이 60% 정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통제보호구역이 유통선의 경우는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되는 행위 제한을 받게 되고요. 일부 농업시설이나 공공시설의 하나에서 군부대 동의시만 가능한 것. 그리고 또 제한보호라고 해서도 지금 주택의 신증축 등도 군부대의 동의하에서만 신축 증축이 가능한 바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부터 적경지역 지원법을 통해서 적경지역을 지원을 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적경지역 특별법을 박상해서 각종 개발 특례나 지원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 적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총 6.1조 원의 지원을 해왔고 주요 지원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적경지역의 기초 인프라, 그리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동선에서 평화도로라고 해서 적경지역 동에서 서로를 잇는 250km의 도로 중에서 58km의 도로를 추가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LPG 배관망 확충 사업을 통해서 3,501가구의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 보유자를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진행한 사업이 한타강 수상되는 조성 사업이나 DMZ 횡단길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육아나 보육 등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였는데 총 1,200원을 들여서 12개소를 건립했습니다. 또한 특히 지표도 보강 및 농업 기반시설 신설 개선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3,800여 원을 지원을 했고요. 연평균 2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한수 변호사님께서 발제 관련돼서 적경지역 특별법 개정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남북 분단 상황과 군사 환경 규제에 따라서 구축된 규제로 많은 어려움과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영농 현실을 절실히 들을 수 있었고 그에 따른 그 원활한 영농 활동과 그 안전 보장, 영농 제한과 인정을 피해에 필요하다는 지원 의견에 대해 적극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경지역 부모님들을 비롯한 적경지역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를 해서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관련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 또 유통도 북상이나 실질적인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차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브랜드 요건 필요 시설을 지원을 해서 이것을 입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도와주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이나 제철시장 적경지역 농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주민 밀착형 사업 발굴 지원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정책 토론회 할 때 공무원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통 이제 공무원분이 토론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분은 보통 이게 토론물을 안 집어넣습니다. 말로다가만 하고 이제 말아버리거든요. 이제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오늘 김원호 서기관님께서는 나름의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또 토론문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신뢰의 정도가 높은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 지금 말씀 주신 게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추진 그리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서 이제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공동주최에 적경지 농민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연합에서의 이러이러한 의견이 좀 더 밀도 있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좀 진전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벌써부터 이제 그 손들고 계신 분 계신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발제와 그 다음에 사례 발표 그리고 토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플로어에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원래는 4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더 연장해서 한 4시 40분 정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단 또 플로어에 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손이 들고 계신 분,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토론회 잘 준비해 주셔서 김상기 선생님 그리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요. 저는 연천군에서 과수원밭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귀촌인입니다. 귀농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그 민통선 토지를 사게 된 이유가 첫 번째 가격이 싸서였습니다. 바깥 지역은 확실히 너무 비싸서 그 땅을 살기가 어려워서 민통선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들 주변에서 말렸어요. 절대로 민통선 땅은 사면 안 된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왜 사면 안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 출입을 할 때 너무너무 불편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해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국회의원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들어가서 잠만 자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했거든요. 잠이라도 좀 잘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왜냐면 그 민통선에 들어갈 때 프리패스 그 패스 신청권을 받는데 거기에 저의 인적사항을 다 넣어요. 제 주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이 누군지 뭐랑 다 넣거든요. 그러면 제 신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이 되잖아요. 국방부에서는. 근데 그런데 왜 안에서 잠을 못 자게 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농사 짓는 선생님들이 다 불편을 느끼실 텐데 적어도 신원 확인이 확실하게 됐고 그곳의 땅을 소유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권리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쉬운 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젊은 애들 인구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2015년도에 태어난 아들이 43만 명인데 지금 최근에는 20만 명대로 줄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그 중에서 남자애들이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군역을 할 수 있는 애들이 10만 명, 15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점점 군인들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접경지역에서 그러면 가뜩이나 군인도 없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있는 농민분들이 접경지역을 지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거기가 이렇게 비면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지금 아까 그 트럭 하나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접경지역 가서 보니까 트럭들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되게 많이 버려요. 진짜 쓰레기를 겁나 많이 버려요. 그러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있는 두루미들이나 걔네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분들이 그 적경지역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정말 수호자들이다, 뭐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런 쓰레기차들이 들어오는 것도 감시하는 감시의 눈이 있는 거지. 그런 적경지역을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서 쓰레기를 버려도 아무나 뭐 버려도 아무나 상관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지역으로 만들고서 국방부가 도대체 그게 국방부 땀이에요 다? 근데 왜 농민들한테 그곳에서 잘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항상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오늘 지금 모셨던 국회의원분들 다 가셨죠? 항상 이래요. 이런 토론을 하면은 국회의원분들 앞에 와서 인사만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토론을 우리끼리 모여서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 얘기를 전달을 하는 그 대상인 국방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방부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없으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불편하셨던 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연합 이쪽에서 오늘 그 토론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져야 될 겁니다. 그 적경지 농민연합 가칭. 그러면 김상기 파주시 농민회 사무국장 겸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님이 그러면 책임을 지고 좀 요 마무리는 해주시는 걸로 앞으로 아까 그 말씀 주신 그 행안부하고도 이렇게 좀 접촉에 있어서도 김상기 회장님이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김상기 국장님은 확실히 이 문제를 애초에 조간하신 분이니까 마무리도 잘 되실 거라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주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강두순입니다. 블루베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블루베리는 그 광목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주축지가 한두 개 올라와가지고 가지가 튼튼하게 해서 그 다음에 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부식과라 그러잖아요. 광목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열매 맺히는 결과지는 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그 기술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냉해 피해에 아주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해뿐만 아니라 한여름에 수확을 하는데 그 열기에도 가장 취약하고 블루베리의 과피는 굉장히 무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 햇빛이 강한 낮에는 수확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침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침에 민동선에 그게 인력을 수급해서 인수해서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오고 이러면 수확을 못해요. 며칠 있다가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낙가가 생겨가지고 그런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이 될 수 있으려면은 이 민통수는 해제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수확 후에 그 열기나 습기를 주기 위해서 수확 후 관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는 알 하나 수확을 하는 그런 품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송이로 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나 배처럼 과피가 두꺼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열을 굉장히 묻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열을 다운시키고 난 다음에 저장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밀동선에서 우리가 수식을 못하다 보니까 오후에 수확을 어쩌다가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걸 뭐 나중에 냉동을 하더라도 오후에도 수확을 해야 되겠다. 오후에 수확을 하는 녀석은 말이죠. 그거를 확실히 열을 식히지 못하고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조장에 놓고 나면 갤로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민통수는 해제돼야 된다. 왜?
거기에 적어도 단층 건물이라도 검사회의에 방해되지 않는 단층 건물도 축소해서 숙식을 주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관리를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도 마련되게 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는 영농활동 보장. 영농활동 보장이라는 게 지금 뭐 영농활동 못하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농활동 보장이라는 게 법에서 지지면 원활하게, 예? 그걸 하려면은 민동성이 지금 출입도 안 되고 주거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영농활동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사문화된 보는. 그러면 지금처럼 말로만 영농활동 보장할 것 같으면 손실 보상을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보상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2, 3년 전에 우리 윤 교수님이 파주 그 다음에 화성 그 그룹별로 해가지고 우리 수원 페스티벌 할 때 그때도 이런 포럼을 사회를 맡았을 때 제가 스위스 헌법을 예를 들면서 92년에 스위스가 농업 인구가 5% 이하로 줄어들 때에 농업을 헌법에다가 그걸 산업 이거 보장하는 걸 넣으면서 이게 헌법만의 기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친환경 하는 그 기준에 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율로 한 사람 한 6천만 원 됐어요. 그때 스위스의 국민소득이 9만 불 됐으니까 우리가 한 3만 불, 3만 2천 불, 한 3배 정도 되는데 우리 3분의 1을 놔주자. 예. 그러면 6천만 원에 3분의 1은 2천만 원. 2천만 원이 지금 현재 우리 농가 수가 농업 인구가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농가에 있는 농업 외적인 인구를 빼고 나면 한 14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봐야 14조야. 이번에 뭐 15만 원, 25만 원 줬는데 그것도 15조 됐다는데 그럼 좋다. 이거 안 하면 민통선에 있는 농가들만이라도 2천만 원 보장해라. 와, 예. 맞죠? 예. 그거 안 하려면 민통선을 배제해서 원활한 영농활동을 보장해라. 예. 이거는 기지법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에. 예? 법에. 제5조에서 해제권이고, 제4조에서는, 그걸,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님. 바로 뒤에 저자님 가운데 뒤에 손들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전 1분만 드리겠습니다. 연천 백각 최전방에서 사과농사를 짓다가 이 자리에 온 임종기입니다.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서부터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화에서 고성까지 남보 관광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그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고성과 속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변할 것이고 또 접경 지역은 민통선이 다 해제가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파주 오두산도에 옛날에는 민통선 안에서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유로가 뚫리면서부터 거기가 해제가 되니까 안보상 시장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커다란 혜택을 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고속과 관광도로에서 비행기 안에는 우리나라 보고입니다. 70년간 지금 아무도 훼손하지 않은 아주 자연 보고를 유네스코에 등재해가지고 자랑 좀 해가면서 우리나라 후손들한테 여기는 피해 정석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학습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 문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통선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같은 농부이면서도 출퇴근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피해가 있어도 음시 대체를 못합니다. 옛날서부터 농작물은 주인 발자국을 소리 듣고 자란다고 했는데 상당히 관리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분명히 해야지 안 하면은 집단 소송으로 아마 들어갈 걸로 봅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거기도 밑동산 안에도 옛날에는 동네가 있었고 집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골 동네로 영원히 살다가 6.25 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보상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상해줘야 좋겠죠. 근데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보건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동네 몇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그 고을에 거기다가 다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좀 허가 좀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고속도로 부건사업, 피해 보상, 옛날처럼 동네에 마음대로 집 사는 보건사업, 이 세 가지 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강원도 초원에서 왔고요. 그 저희 군에 사단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사단 아시죠? 군인들이 사단이 4개가 있는데 각 사단마다 다 패스를 따로 가지고 다니게 돼요. 그걸 안 받으면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파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철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구를 했어요. 왜 패스 하나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것도 뭐 파주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철원 내에서 가능하게 해달라 해도 국방부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꼭 해결되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사를 천원에서만 짓지 않고 기마도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가면 꼭 가서 이걸 한 10분씩 막 쓰고 확인하고 주인하고 연락하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영농촌에 시장이 많이 가는데 그런 문제가 좀 여기 협의회에서 연합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게 아니라 천원 군에서만도 통용될 수 있게 통과될 수 있게 패스가 집중이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좀 예,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하고요, 앞에 계신 모든 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현미 씨 피해 지뢰사고로 피해 사례 발표하신 부인이거든요. 제가 23살에 씹어서 지금 큰딸이 왔는데 40살이 다 돼가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겪는 그 문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상이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우리 남편이 손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논바닥에 직접 들어가서 호수로다 약을 뿌렸어요. 지금 진짜 뭐 이사건줄이야 뭐 밭에 비료주랴 굉장히 그 드론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아들이 30대인데 막둥이가 아빠의 대를 이어서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친구도 지금 30대에 아들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분이 다 오셨는데 지금 이게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뛰어들고 있는 드론 사업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국방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방부 분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드론이 날리려면은 굉장히 까다로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계속 따라다녀요. 이 드론을 차를 계속 일거수 일투족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은 좀 쉬고 싶으신가 봐요. 좀 이렇게 휴일을 얻고 싶으신지 일요일은 대수대로 안 해주시면 안 되냐. 이 농사라는 게 휴일이 어딨고 그러니까 또 비가 오고 드론도 못 날리잖아요. 그런 애로사항 뭐 말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드론은 20kg 비료를 한 푸대로 싣고 어떻게 멀리 날릴 수가 없어요. 날리라고 그래도. 그 논밭이나 날리고 이런 제한된 공간을 날리는데 제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많지만 요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다면 아까 그 같이 후원해주신 국회의원분들 중에 박선영 위원님 등등을 포함해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밀도 있게 그분들하고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는 또 피해 사례를 또 가지고서 국방부하고 논의할 내용들은 또 가끔 또 이렇게 좀 만나는 자리를 좀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이 돼서 좀 뜻깊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토론이 된 것 같고요. 장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긴급한 문제는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패스를 하는 게 민국 출입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패스가 있으면 바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양봉 이렇게 써요. 양봉. 이게 일반적인 출입증이 아니고 양봉 하시는 분들한테 발행이 된 민국 출입증입니다. 이 출입증이 있으면 365일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도 이게 있어서 군에서 이거를 내주었거든요. 양봉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지금 24시간 365일 출입이 가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안 해주는 거야. 왜 안 해주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그 이병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걸 한꺼번에 다 풀어줘! 이러면 군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테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과소하시는 분들 3월, 4월, 5월 3개월만이라도 요거를 좀 현재 있어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양봉 패스라고 해서 그거를 일단 1차는 과수농가들이 그 이상기온 대비를 위해서 3, 4, 5월 3달만이라도 요 패스가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요거는 실시적으로 개통이 돼서 내년부터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사실은 이 얘기를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는데 요번에는 좀 지켜주십시오. 모든 농민분들은 벌통 하나씩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저는 그 천부 지역에서 온 김포에서 온 장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미통선 적경지역 안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65이도록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면서 부모님의 과업을 이어서 농사를 45년, 50년 가까이를 지면서 제 꿈이 이 한 장에 10%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농고를 졸업하고 농학을 전공을 우리 지금 동창 분들이 있는데 제 꿈이 저는 쌀농사밖에 안 짓고 있습니다. 콩 한 포기 100샷밖에 안 짓고 있습니다. 쌀농사만 짓고 있는데 제가 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배우면서 농사를 직접 지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꿈이 쌀에 대한 저는 이 김포시 쌀전업농 연구연합회 회장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 쌀전업농 중앙연합회 홍보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쌀밖에 모릅니다. 쌀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쌀이 남아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를 구하고자 저 혼자라도 어떤 쌀에 대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여기 이 토지에다가 건축행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경지역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례가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오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고 인생 마지막 말로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보여주고자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그 꿈이 몇십 년의 꿔온 꿈이 사라지는 이런 적경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의 애환들을 제발 좀 알아줄 수 있고 좀 이해해줄 수 있고 다른 시설 하자는 거 아니에요. 농업 관련 시설. 농업이 지금까지 쌓은 산업이 이 노동력을 좀 절감할 수 있고 경비를 줄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한 6개 마을에 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꿈이었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이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아까도 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행안부에서도 나오셔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한 부서가 차지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해서 통일을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먼저 여기 잠깐 1분 정도만 쓰셔야 됩니다. 예, 잠깐 할게요. 제가 손을 들었던 거는 패널들께서 사실관계 틀린 걸 말씀하신 게 있어서 확인드리려고 하는 거랑 저는 파주농민의 회원인데 환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눈으로만 보이는 게 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하변마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법 그러니까 적경지역특별법인가 국방부에서 민국농민에 대한 이렇게 법제도 이게 있다. 실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많다 이러셨는데 문제는 우리 파주에서 민간군 협치할 때 확인을 했던 건데 법과 무관하게 사단 내부의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7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대요. 그 개정 협의를 하자 그랬는데 논의가 제대로 못했죠. 두 번째로는 통제 보호구역이 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라고 그러셨던가 아까 그걸 지적을 하셨거든요. 근데 통제 보호 통제 제한 그러니까 민간인 통제 구역보다 훨씬 더 강한 그게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완화되는 경우에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좋겠다는데 문제는 이게요. 파주에서 보면은 개발하려고 할 때는 아주 쉽게 되더라고요. 국토부가 개발하려고 서울 문상과 민자도로 한다 그럴 때 아니죠. 서울 문상 대성간 도라산 고속도로 한다 그럴 때 바로 완화됐어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 들린 거 중에 박형 위원장님께서 아마 전국에 계시기 때문에 평화자 붙으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틀리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적경지역 농민들이 평화경제특보나 기회보장특보인가 그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건 개발법이기 때문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빈 회장님, 부회장님 얘기하신 거랑 같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병직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장님하고 같이 정말 열심히 그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막 같이 조사해서 제보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정말 서울에 아파트 개발하는 데나 도로 개발하는 거, 쓰레기 버린 거 같은 거를 막 파묻어요. 이거 적용지역이 쓰레기 폐기장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파주는 조례도에서 개정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때 보면은요 출입이 아까 미세먼지 어떻게 하겠다 이것까지 내면 금방 출입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매입이 되는데 땅값이 싸다 보니까
그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땅 사겠다고 그래요. 이거 부동산 하는 분이 얘기해요. 동의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만 얘기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아까 임진강 무역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비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고 큽니다. 그게 어부들, 농부들이 공통적인데 그 중에 파주 접경 지역의 농민들은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은 그쪽으로 물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통선 쪽으로 밖으로 그 피해를 입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잔단반도 같은 경우는 제방을 일부러 낮췄어요. 낮췄는데 물에 며칠씩 잠겨도 보상이 안 돼요. 2020년에는 접경지역, 파주 접경지역 전체가 다 잠겼어요. 연천도 다 잠겼고, 그리고 철원은 지뢰 사고까지, 지뢰 이실까지 왔죠. 근데 그렇게 잠겨도 보상 한 푼 안 되고, 어민들은 그럴 때마다 어부가 다 쓸려 내려가요. 그거 하나도 보상 못 받아요. 그거 엄청 비싼 건데, 강에 쓰레기가 되고 보상도 못 받고, 그리고 뭐도 안 되고 이런 게 있고 하나 말씀드려요. 입법조사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생태계 촉구를금이요 그게 이 접경지역 농민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보호구역 주시는 분들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부터 계속 손을 펴고 있는 저쪽에 맨 앞에 위치에 여기 저는 한국지뢰지구에 우선한 김기호입니다. 예,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0년부터 접경지역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농민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많이 들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난 지 72년이 되었습니다. 피난민의 귀향을 허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김일성, 왕국보다 접경지역을 더 통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재 주소입니다. 저는 보안사에서 30년 근무를 했는데 직접 접경지역을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지뢰 피해자 농민들 들어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의심이 됩니다. 행안부 입법조사처 피난민 귀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농민들 애로사항 다 해결됩니다. 민통선 과거에는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 전투 작전 지역이 회바 알타가 민통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통선은 북한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폭격을 시작한다 그러면 모든 농민과 거기 있는 군인들부터 다 철수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무슨 5대 군사작전 보안 지역입니까? 오로지 지뢰사고, 월북자가 생길까?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실어서 북한에 넘어가는 사람은 각 사단에 한 군데서 홍보 만들어가지고 CCTV 틀어놓고 주민등도 만나보고 넘어가라 보장해주고 접경지역 사단장 처벌하라고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24시간 군대가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아까 농막이나 뭐 거기에서 체류 문제 얘기하는데 지금 접경지역이 어떤 문제입니다. 파주지역 같은 경우는 민통선 프락이 한 120개 가구가 있는데 이 출입 영농민은 한 3,000명 됩니다. 실제 혜택은 출입 영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입주 영농민들 불과 거주장의 20%도 농사 안 짓는데 거기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농민한테 들어가는 그러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걸 발표한 데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한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17년도 국회에서 대의원의 일에 두루 대응을 했을 때 여러분 참여사 여기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열심히 국회문도 두드리고 여러분과 관계되는 그런 법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예, 계속 손 드시는 게 너무 절실하게 손을 드셔가지고 마지막 마이크가 안 오는가 걱정했어요. 저는 파주 농민의 회원이고요. 민북 지역에서 30년 짓고 농사 짓고 있는 백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농업하는 민북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이제 희망이 뭐냐면은 출입이에요.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영농도 할 수도 없고 또 늦게 나오면은 계속 전화가 와요. 안 나온다고. 근데 우리 파주농민회에서 그거는 이제 조정을 했어요. 전화는 안 해요. 군인들이. 저는 아침마다 눈 뜨면 군인 대하기가 싫어요. 너무 갑질을 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걸 당해왔는데 우리 파주농민회가 생기고 나서 많이 완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그래서 지금 파주시에서 나오셨죠? 행안부에서 나오셨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출입점 제한 없이 그냥 농사를 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군인들을 좀 멀리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쪽으로. 우리 농사 짓는데 하고 있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간을 한국농정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찐 팬이잖아요, 한국농정신문. 그래서 현장에서의 오늘 나왔었던 이야기를 농민의 단위로 좀 이렇게 좀 불편사항, 개선사항을 갖다 좀 써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취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간담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농민회에서 좀 중심이 돼가지고 좀 의견이 좀 취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순하게 여기서 말씀하신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발제를 해주신 하승수 변호사님 그리고 김상규 회장님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말씀.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국방부가 지침만 바꿔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단 차원의 지침을 바꾸거나 또 좀 법을 바꾸는데 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법을 좀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오늘 말씀 주신 것들 보면서 좀 나름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어쨌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건 당장 고치도록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데도 몇 개월이면 바꿀 수 있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오늘 아까 하셨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법안 발의하겠다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행 제한 문제라든지 건축 제한, 농업 관련 시설 건축 제한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그렇게 반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쉽게 좀 상대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이제 민통선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저는 좀 차원을 좀 나눠가지고 적경지 농민의 연합에서 좀 정부하고 국방부하고 이야기할 거, 국회에서 단기적으로 바꿀 거,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해서 추진하면 오늘 나왔던 문제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좀 빨리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일을 할 때 저도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토론회여서 아마 그 지역에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접경지 농민의 연합이란 이름으로 첫 토론회 함께 했으니까요. 이후에 밀접 더 긴밀하게 좀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국회 국방이나 행안위 그리고 국방부 실질적으로 국방부에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가도록 하는 활동 좀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 발전학교랑
괜찮으시죠? 예? 다른 장장 3시간 동안 열띤 토론. 저 오늘처럼 이렇게 자장 보기 힘든 날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이건 바로 뭐냐면 적경기 농민으로서 그동안에 가졌었던 불합리한 모습들을 갖다 보고 느끼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 헤칠 그런 어떤 그 해법은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여러 말씀을 또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시지 않았나 이제 싶은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적경지에 있어서의 농민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농민들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적경지 농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또 하나의 족쇄가 더 채워지고 그리고 그 족쇄가 좀 풀어지나 싶었더니 또 다른 외부의 투기 자본들이 들어오고 산업 폐기물이 들어오고 그런 모습들을 복구하다 보니 많이 답답하시고 그랬을 텐데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답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입법과 그 다음에 운동과 그 다음에 제도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이제 그 농업 농촌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갖고 계셨던 이 뜨거운 마음을 계속 담아서 우리의 농업 농촌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사회를 보는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 경기도 전농 경기도 의장님께서 좀 마무리 좀 말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수로. 진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뭐 애로사항은 2박 3일, 3박 4일을 밤새고 해도 애로사항은 다 못 털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적경지역 농민회에서 이제 몇 번의 회장님들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오늘 오늘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처음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재명 정부가 바뀐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꼭 바뀐 데 대한 저희가 요구를 절실히 해서 꼭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계속 할 거니까 그때도 많이 참석해줘서 우리 진짜 토론회가 진짜 성대하게 또 국회의원들도 이런 패널에 좀 나와서 꼭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업 문제나 이런 거는 실제 지역에서도 많이 해결을 하고 노력하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정기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농업의 어려움은 결국은 우리가 많은 요즘 소수자로 몰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만도 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수록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특히 민북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애로점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토론을 해서 오늘도 오늘 굉장히 고마운 거는 많이 몰랐던 내용들을 실제 그냥 근성으로 들었던 것 또 들어도 정확한 내용을 인식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농 의장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일반 백성들이나 일반 농민들은 뭘 알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또 거기에서 알려놓은 내용들이 아마 한두 번 토론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까 하성수 변호사님 만났다나 구분해가지고 빠르게 해결을 듣거나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도 나름 빠르게 된다지만 실제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 하나 사정을 하든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전동도 여러분과 함께 활동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에 힘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한 적경지역 농민권리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